광숙 씨, 이 사람 꼭 좀 찾아줄 수 있을까요? 내 기억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첫사랑이 모든 걸 잊은 채 단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다시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라졌던 인연,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끝내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 지금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박정수 여사의 재회가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한 사람의 기억과 사랑의 기록입니다. 잠시 당신의 마음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다려보시겠습니까? 박정수의 첫사랑과의 재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이 사진 속 남자,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사람 아직도 날 기억할까? 박정수는 요즘 들어 유난히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종우. 젊은 시절 누구보다 따뜻했고 누구보다 순수했던 한 남자. 오래전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던 그의 얼굴은 세월의 먼지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곳은 학교 앞 대학다방이라는 허름한 찻집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였고 연탄난로 옆 작은 테이블에서 종우는 늘 사법고시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가끔은 커피를 저으며 가끔은 그냥 그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눠 먹던 카스테라 반 조각과 연하게 탄 믹스커피 그리고 수많은 낙서가 남겨진 시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방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사법고시 3번 낙방 끝에 자신감을 잃고 흔들릴 때도 그곳만큼은 종우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그에게 따뜻한 말 대신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습니다. 최근 들어 마광숙과의 관계가 부쩍 가까워지면서 박정수는 예전 같으면 쉽게 말하지 못했을 이야기를 하나둘 마광숙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 세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수는 작은 상자를 들고 조용히 마광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인 사진 상자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들어와 방 안을 따스하게 감쌌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차를 들고 들어오던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약은 잘 드셨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끝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나 부탁이 있어요. 마광숙은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박정수는 상자를 밀어내듯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연 마광숙은 그 안에 있던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다정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박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종우 씨라고 해요.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첫사랑이었죠. 대학 다닐 때 만났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던 다방이 있었어요. 대학다방이라고 저번에 광숙 씨가 나를 찾으러 왔던 곳이죠. 마광숙은 사진을 손에 쥔 채 말없이 들었습니다.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견뎌냈어요. 2번 떨어져도 그 사람은 웃었어요. 괜찮다고 다음엔 붙을 거다고 그런데 3번째 낙방 후엔 웃지 못하더군요. 어느 날 다방에서 그 사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정수는 마치 혼잣말처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편지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그냥 사라졌죠. 나중에 들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너무 미안했다고. 자기 존재가 짐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서 나를 위해 떠났다고. 박정수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꼭 쥐었습니다. 광숙 씨, 내가 요즘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면 그 사람 꿈을 꿨고 밥을 먹다가 문득 그의 손등이 떠올랐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조급해요.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그 사람 얼굴까지 잊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녀는 이마를 감싸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요.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가서 말하고 싶어요. 미안했다고. 너무 늦었지만 정말 고마웠다고.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어디에 계시든 반드시 찾아서 만나게 해드릴게요. 박정수는 그제야 눈을 들고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네. 꼭 찾아드릴게요. 박정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직 긴 시간 참고 있던 감정의 한 줄기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박정수의 방에서 나온 후 홀로 거실에 앉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미소. 그리고 그 미소 옆에서 다정하게 기대 앉은 젊은 박정수. 마음 한구석이 울렁이는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의 뒷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흐릿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우와 정수 1984 대학다방 앞. 다음 날도 마광숙은 종우를 찾는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래된 주소지를 따라 찾아간 고시원은 이미 철거되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예전 고시 학원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학다방이 있던 골목을 수차례 오가며 사진을 들고 물어보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광숙은 오래된 고시학원 동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뜻밖의 하나의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80년대 고시 준비생이었던 종우 씨를 찾습니다. 충남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이 매일 창밖을 보며 정수야라고 부르신다는 간병인의 글이었습니다. 순간 박정수가 말했던 이름과 너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본 마광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니 그 노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지만 가끔 깨어있을 때마다 정수야를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마광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시 정말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충남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광숙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 측에서 그녀를 안내한 병실에는 한 남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창문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미동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남성에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분을 기억하시나요? 그 남성의 눈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본 그의 눈빛이 떨리듯 흔들렸고 이내 굳어있던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정수야. 그 순간 마광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닌 수십 년을 품어온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은 뒤 박정수의 방을 찾았습니다. 박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이 꺼진 채 어둠 속에서 텔레비전의 잔잔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다가가 앞에 앉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진 속에 그 어르신을 찾은 것 같아요. 박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마광숙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살아 계셨어요? 네, 살아 계십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커요. 충남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이 계신데 매일 창밖을 보며 정수야라고 부르신다고 해요.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전부 맞아요. 박정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몸을 움츠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감정이 그 말 한마디에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네요. 마광숙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저와 함께 같이 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꼭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박정수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가야겠어요.
이젠 더는 망설이지 않을래요. 며칠 후 박정수는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광숙이 그녀를 병실 앞까지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어르신을 알아보셨어요. 매일 창밖을 보면서 정수야라고 부르세요. 마치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는 것처럼요. 박정수는 한참을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손이 떨렸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박정수가 문을 열자 병실 안에는 고요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종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손등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박정수의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데까지 단 몇 초였지만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종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러다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정말 너야. 박정수는 문턱에 멈춰서서 눈가를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그 목소리, 그 눈빛.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종호 앞에 섰고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수는 그 손을 꼭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종호 씨 여기 있었군요. 그날부터 그렇게 그냥 돌아섰을 때부터 계속 여기에 있었군요. 종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난 늘 같은 자리였어. 다방 앞 그 창가 자리처럼.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후로 박정수는 매일 종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호는 긴 문장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박정수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대학다방의 이야기, 고시 공부의 고단함, 그리고 그날 그녀를 떠나던 마지막 순간의 미안함까지. 박정수는 조용히 종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의 이유, 지금에서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지금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 편지는 종호가 젊은 시절 박정수에게 쓰고도 붙이지 못한 채 간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책상 서랍 안에서 발견된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야, 나는 너를 위해 떠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였어. 3번이나 떨어진 시험, 널 웃게 해주지 못한 나. 매번 다방에서 내 앞에 앉는 게 두려워졌어. 넌 밝게 웃었지만 나는 점점 작아졌거든. 그렇게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늘 너를 떠올렸어. 나는 아직도 그 대학다방 앞에 서 있는 기분이야. 그 편지를 읽은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종호에게 과거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함께 웃고 손을 잡고 걷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되자 병원 근처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는 종호를 휠체어에 태워 천천히 병원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종호는 벚꽃잎 하나를 손에 쥐며 마치 예전처럼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또 다방 갈 수 있을까? 박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아직 남아있어요. 간판은 바뀌었지만 분위기는 그대로예요. 우리 꼭 가요. 그날 마광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뒷모습은 고요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증명해주는 거구나. 박정수는 이제 매일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웃고 있다고. 사랑은 다시 피어나기도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늦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창밖을 바라보던 사람은 사실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다시 돌아와 줄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 곁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당신의 기억 속 그 사람을 함께 떠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